자, 우리 지난 시간에 지방세, 재산세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국세로 들어가서 종합부동산세부터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세인데요. 이 종부세 같은 경우는 지금 출제 범위가 한 문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한 문제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내용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공부했을 때 그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은데 혼자 공부하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알고 보면 어려운 것 같아 보이지만 쉬운 게 더 우리한테 더 좋은 겁니다. 이 내용들은 기본적인 내용들만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출제에서 그 틀릴 사항들이 없는 부분이니까 구조의 이해를 두시고 이해 위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세 범위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인 것은 공부를 안 해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은 어떤 사람이 세금을 내느냐는 겁니다. 세금 대상, 납세 의무자인데 납세 의무자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일정한 금액 이상을 보유한 재산을 과다 보유한 데 불과하거든요. 소위 기준금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기준금액에 대한 부분, 요 금액, 요거에 대한 정리 잘 해주시고 나머지는 구조를 이해를 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부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라고 하죠. 이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도에 신설이 됐습니다. 연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은데 이 종합부동산세 생긴 이유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 세금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럼 이 목적이 뭘까요? 가격을 안정한다는 얘기는 세금을 많이 과세하겠다는 얘기죠. 결론은 이게 뭐냐면 투기 방지 목적입니다. 투기 방지 목적. 결론은 이게 뭐냐면 정책적인 조세다 이런 얘기죠. 기본적으로 옛날부터 있던 세금이 아니고 여러분 2004년도, 2005년도에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2005년도, 6년도까지. 그래서 정부가 조세 그 부담을 통해 가지고 그 세금을 중과세하면 투기가 좀 방지되지 않을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세금인데요. 그때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때 여러분들 집값도 많이 오르셨죠? 예. 연륜이 있으신 분은 올랐고 젊으신 분은 아직 그때 집이 없어서 모르셨는데 저도 그때 보니까 우리 집값 참 많이 오르더라고요. 참 사람이 속마음이 상당히 간사합니다. 저는 이제 바깥에다가는 강의도 하고 직업도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집값은 오르면 좋은 것이 아니다. 그죠? 집값 오르면 좋은 게 아니다. 어차피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거 집값 안정이 돼야 나라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집값이 오르니까 무지하게 좋더라고요. 참나.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국민은행에 보면 그 사이트 있어요. 가격 사이트. 거기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하루만 해도 하루는 아니고 일주일 만에 한 500씩 오르더라고요. 와, 기분 좋아가지고 혼자서 좋아했습니다. 근데 마음은 그래요. 딴 데로 올리지 말고 우리 집만 올라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몇 개월 되니까 몇 천만 원 올랐더라고요. 뭐 강남에 몇 억씩 오르는 건 어쩔 수 없고요. 저는 강남이 아니고 제 사는 데가 강남은 아닌데 많이는 안 올랐어요. 강남은 뭐 몇 개월 만에 1억도 오르고 2억도 오르잖아요. 저희 동네는 몇 개월 진짜 한참 오를 때 딱 몇 천만 원 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느꼈습니다. 나도 속물이구나. 남의 집은 떨어져야 되고 우리 집만 올라야 돼. 우리 집만. 그래서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대신 저는 오르면 세금은 내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요.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 만드는 건 목적이 뭐냐면요. 결국은 세금은 어떻게 하는 목적이죠? 중과세 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중과세 한다는 말은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과세 물건을 더해서 과세한다 그랬죠. 합산과세. 그 다음에 요거는 항상 세트로 따라 붙습니다. 어떤 세율을 적용해야 돼요? 초과 누진세율 이렇게 두 가지가 세트로 따라 붙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부세, 줄여가지고 종부세라고 얘기했습니다. 종부세. 종부세는 합산과세 하는데 요거는 일단은 어떠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을 더해서 간다는 취지입니다. 이걸 인별 합산과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별 합산과세가 있고 참고로 뭐가 있냐면요. 세대별 합산과세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합산과세 한다는 말은 뭘까요? 이거는 어떤 세금을 얘기를 하죠? 인세예요, 물세예요?
인세죠, 인세. 사람을 기준으로 하니까. 그죠? 그 물건별로 각각 잘라서 과세한다. 이걸 뭐라고 했었죠? 분리과세. 그건 무슨 세금의 특징이요? 물세.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인세, 물세를 앞에 있는 기본 내용 외워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합산과세하는 것들은 인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인적 공제가 있으면 무슨 세금이야? 인세죠, 인세. 물건별로 그러면 무슨 세금이야? 물세. 그죠? 자, 이런 인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합산과세한 대상이 뭐냐면 전국에 있는 대상 물건을 다 더해서 과세합니다. 자, 여러분 재산세는 전국 합산이 아니에요. 전국 합산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그 해당 시군 관할 내에서 합산과세를 했으면 토지 같은 경우에, 근데 종부세는 좀 더 강력한 중과세이기 때문에 합산과세한 그 과표가 다 늘어나면 어떻습니까? 늘어나면 세율이 많이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전국 합산입니다. 전국에 있는 물건을 전부 다 더해서 합산하겠다. 이 중과세하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결국은 이 목적 자체가 이런 과정을 가지고 쭉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규조들이 306페이지에 쭉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내용들을 한번 간단히 이론을 설명드렸는데 의의에 보시면 뭐 과세를 중과세 목적이다. 일단은 중과세 목적이다 하는 거 이거 당연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목적은 이 종부세의 모양은 재산이 많이 보유한 자는 수익이 원래 재산세 과세 근거가 뭡니까? 재산을 보유하면 수익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럼 재산을 많이 보유하면 수익도 많이 발생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많이 보유한 자한테 수익이 많이 발생하니까 세금은 많이가 아니라 더 많이 과세하겠다. 이게 이 종부세의 취지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희석됐지만요. 취지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종부세는 전부 받아가지고 뭐 했으냐면요.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전액 배분해 줍니다. 전액. 그럼 얘기는 뭡니까? 이거는 지방재정을 어떻게 하는 얘기죠? 지방재정을 확충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종부세는 국세죠. 국세인데 받아가지고 국가가 안 써요. 전부 다 지자체에 배분해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옛날에 사실은 이 종부세 전에 과거에 뭐가 있었냐면 지방세로서 뭐가 있었냐면 종합 토지세가 있었어요. 이게요. 이거를 2004년도까지 있다가 이거를 폐지를 하고요. 폐지를 하고 이걸 만들었거든요. 그럼 이건 지방세고 이건 뭐죠? 이거는 국세죠. 그럼 지방세를 뺏어다가 국세로 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자체가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국세지만 어떻게 한다고 전부 다? 지자체 다 배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러냐? 지방 재정을 확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부 배분해 주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특징은 소유자별로 합산과세하기 때문에 인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드렸죠? 인세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은 인세를 따로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합산과세냐 이런 것들만 보면 되는 것이지 종부세에서 인세라고 딱 꼬집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재산세, 토지는 무슨 과세예요? 토지는 합산과세하니까 인세죠. 재산세에서 물세, 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뭐가 돼요? 물세 특징이죠. 그런 것들. 그래서 굳이 따로 외우지 않으셔도 된다. 공부는 암기를 줄일수록 좋습니다. 암기는 많지 않을수록 좋아요. 어차피 기억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해로 정리되면은 그걸 넘어가세요. 대신 흔들리지만 마시고.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모의고사를 많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의고사를 보면서 그냥 나중에 다 갖다 놓고 보시면 안 되고 그 자리에 들어가서 보셔야 돼요, 실제처럼. 그래야 항상 여러분 모의고사 풀 때도 책을 풀 때는 혼자서 풀 때는 풀리는데 똑같은 문제를 시험장 들어가면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실감 문제. 그리고 여러분들의 실력이 늘어나려면 과정이 있습니다. 항상 단계가. 일단은 여러분들이 틀려봐야 돼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면 헷갈려봐야 돼요. 여러분 시험 볼 때까지 한 번도 안 헷갈려봤다. 그러다가 나중에 언제 헷갈리느냐? 시험 볼 때 헷갈립니다. 그럼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 모의고사를 실전처럼 봐봐야 헷갈리지죠. 안 헷갈려보는 거는 나는 여태까지 의문이 없었다. 이거 공부 잘못한 거예요. 항상 끝에 가서 시험 볼 때 헷갈려집니다. 그래서 일단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공부라는 것은 모의고사 보면서 틀려보고 거기 왜 틀렸는지, 내가 왜 머뭇거렸는지, 그죠? 왜 고민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그런 거를 미리 공부할 때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대신 자, 그 다음에요.
일정 금액 이하는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이원적 문제 이런 문제는 관계없고요. 일단은 요건 뭐냐면 그래서 결국 뭐가 됩니까? 이 세금들은 어떤 세금이에요? 결국은 정책적인 조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 이것저것 얘기를 했지만 중요한 거는 별로 없습니다. 다 이해되시는 내용이죠. 어차피 공부하다 보면 합산과세 이런 거 다 알게 되거든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종부세는 중과세 취지다 하는 거죠. 중과세 취지인데 아주 크게 중과세하겠다는 뜻이에요. 기본 개념은. 자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합산에 대한 문제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A라는 사람이 있고 지금 S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는데 여기도 배우자 자녀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B, C 여기는 T, U 예 이렇게 있는데요. A가 지금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전부 다 A는 6억 그 다음 B도 6억 C도 6억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S는 오로지 혼자서 18억 가지고 있습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면 주택으로 하겠습니다. 주택은 6억을 초과시 6억을 초과할 때 종부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합산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인별합산과세라고 그랬죠. 그럼 6억을 초과해야 과세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같은 세대원입니다. 이 사람도 과세 해요 안 해요? 과세 안 하죠. 왜냐하면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그죠? 조건이 그랬습니다. 좀 더 설명드릴게요. 그럼 S는 어떻게 6억보다 크니까 이 사람은 과세를 합니다. 이게 뭐가 되는 거죠? 개인별 과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세대별로 합산하면 어떨까? 세대별로 합산하면 합산하게 되면 지금 이게 A, B, C 합쳐가지고 A 플러스 B 플러스 C 해가지고 합계가 18억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과세를 하죠. 이게 개인별 합산과세와 세대별 합산과세 방법입니다. 그러면 원래 우리나라 세법은 과세를 대상이 개인입니다. 개인별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대별 합산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종부세는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이렇게 했을 때요. 자 일단 이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이 부동산세법을 이해하시려면은 2005년도에 뭐가 생겼다? 종부세 생겼다. 이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처음에 이때는 뭘 했냐면요. 개인별 합산을 했습니다. 2000년도에. 그랬더니 지금 문제가 S는 과세를 하죠. 첫 해에. 그죠? 억울합니다. 억울해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S다.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S다. 그러면 S도 어떻게 하고 싶죠? STU를 6억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옆집이에요. 옆집 사람이거나 개원입니다. 같은 개원. 매일 만나는데 A가 그럽니다. 당신은 말이야. 혼자 18억 가지고 있다가 세금 냈다며? 종부세 냈다며? 그죠? 자랑해야죠. 약 올려야죠. 그러면 S가 들으면 어떻습니까? 기분 나쁘죠. 사실은 이게 다 누구 겁니까? A가 해가지고 전부 다 B, C한테 준 거죠. 뭘로 줬을까요? 돈 받고 팔았을까요? 아니면 그냥 공짜로 줬을까요? 공짜로 증여를 해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S도 그럼 나도 이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증여해서 6억 증여하면 나는 6억 이렇게 났겠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2005년도 2006년도에는 2006년도죠 2007년도에는 맞아 2000년도 2006년도 이때 가장 그 유행이 뭐죠? 증여예요. 증여 유행이 그때 여러분 그때 증여 안 해보셨어요? 다 하던데 그때 제가 회계사 생활하면서 증여에 대한 상담을 가장 많이 받은 연도가 2005년도 2006년도예요. 그래서 증여를 하고 싶대요. 왜 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세금을 덜 낸대요. 어떤 세금을 덜 내십니까? 했더니 그건 모르겠대요.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뭐냐고 나중에 물어봤더니 종부세를 덜 낸대요. 종부세를 덜 낸대요. 근데 여러분 증여세는 증여공제가 직계존비속관에는 그 당시 3천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5천만 원이고. 그럼 결국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안 내고 나머지는 세금 낸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증여를 6억을 했다. 자녀한테. 그러면 5천만 원 뺀 얼마가 왔습니까? 5억 5천이죠. 그럼 세금이 수천만 원 나옵니다. 수천만 원. 근데 18억까지 있어봐야
종부세 다 더해봐야 수천만 원 나오려면 힘들죠. 그 보유세가 증여세보다 싸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는 이 금액이 사실은 18억이 아니라 한 5억밖에 안 되는 사람도 증여하겠대요. 유행 따라서. 그러니까 옆집에서 증여하면 나도 증여하겠대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증여가 상당한 유행이었어요. 증여 안 하면 재산이 좀 없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에.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그래서 2006년도, 2007년도 그 법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2006년도부터 2007년도는 요거를 개인별 합산해서 세대별 합산으로 다시 바꿨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어떻게 합니까? 더해서 18억, 세대별로 18억이니까 과세를 하죠. 도로과세입니다. 기분 더러웠겠죠, 그죠? 힘들게 증여를 해놨더니만 2005년도에 개인별 과세를 하다가, 그죠? 2006년도, 7년도는 세대별 합산으로 바꿔버렸어요. 결론은 세법이라는 게 서로 머리 싸움입니다. 자, 그래서 2006년, 2007년 세대별 합산을 해가지고 있다가 이게 2008년도에 가서 이거를 헌법소원을 내가지고 이걸 위헌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세금을 환급해 줬어요. 그러면 이때가 이게 뭐가 된 거죠? 다시 돌아가서 인별합산으로 돌아간 겁니다. 아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법에는 여태까지 계속 뭐죠? 이제 개인별합산인 거예요. 세대별합산은 있다가 없어진 게 아니라 취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계속 뭐라고요? 인별 합산과세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이게 합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 문제에서 인별합산이 뭔지 세대별합산이 뭔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잘난 척하는 말실로 풀어서 쓰잖아요. 지문을. 그럼 헷갈리거든요. 우리는 항상 무슨 합산이라고요? 개인별 합산과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세 물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종부세 과세 대상은 뭘까 하는 겁니다. 과세 대상이 뭘까? 자, 우리 교재에 보시면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택과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한다. 일단은 첫 번째가 주택입니다. 주택이고, 자, 2번과 3번은 토지입니다. 토지인데 첫 번째는 종합합산과세하는 토지입니다. 종합합산과세하는 토지. 이거 다 기억나시죠? 분리별도 종합 기억나시죠? 토지 구분할 때 종합합산과세 토지. 세 번째는 별도 합산과세하는 토지입니다. 일단은 토지가 두 개가 들어가는 거 다 아시죠? 근데 문제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주택. 과세물가 주택이다.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 토지에는 기준금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준금액. 그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종부세는 뭐냐면요. 일정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자한테 세금을 부과합니다. 소위 과다보유자죠. 과다보유하지 않은 사람은 종부세를 안 물려요. 그 과다부의 기준을 뭐라고 그러죠? 기준금액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기준금액은 주택이 6억 원이고요. 종합상가세 토지가 5억 원이고 별다선 토지가 80억 원입니다. 그럼 이 기준금액은 어떻게 계산했을까요? 사람별로 어떻게 해요? 전국의 재산을 전부 더했겠죠? 자, 그러면 아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얘기를 합니다. 납세 의무자를 얘기할 때 주택으로서 6억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는 납세 의무가 없어요. 그죠?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6억을 초과하는 자. 그래서 종합상가세 토지는 5억을 초과하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항상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자라게 들어가는 납세 의무자에. 자, 요 기본을 두고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세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주택하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주택에는 자, 별장은 제외합니다. 별장은 제외합니다. 요거 왠지 이해하시죠? 별장 재산세 세율이 얼마였습니까? 1000분의 40, 4%. 여러분 기억하시네요? 복습 좀 하셨나 봅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대부분 직장 다니신 분들은 복습을 못한다라고 전제를 하고 강의를 해요. 그래서
한 2월까지는 일부러 했던 얘기도 또 하고 또 하고 그럴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은 저 사람이 왜 쓸데없는 얘기 반복할까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그 직장이라든가 일 때문에 반복 못하신 분이 있어요. 복습 못하신 분이.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알지만 반복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물어봐도 답변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이. 근데 답변이 나오면 좋긴 좋죠. 근데 안 나와도 그게 실망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반복할 겁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그죠? 근데 들을 때마다 새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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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좀 문제가 있긴 한데 어쨌건 2월달까지는 그럴 겁니다. 2월달 기본 강의 때까지는 그렇게 하고요. 3월 넘어가 그때부터 조금 좀 정리를 더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별장을 왜 제외하냐면요. 별장에 대한 재산세 세율이 종부세보다 높아요. 보유세가 1040이라는 얘기는 엄청나게 높은 세율입니다. 기본적으로 한 번 과세한 세금은 분자가 10대입니다. 취득세 1040, 1030, 1000분의 28 이렇죠. 근데 재산세라든가 보유세는 분자가 1대가 맞아. 1대가 기본적으로. 근데 불구하고 별장은 재산세 세율이 얼마입니까? 재산세 세율이 1000분의 40. 분자가 10대인데도 40이죠.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뭐하고 같냐? 취득세에서 뭐와 같았었죠? 유상 승계취득이 1040하고 같잖아요. 가장 높은 일이 얼마였어요? 부동산이 1040이거든요. 그러면 가장 높은 한 번 취득한 세금과 같으니까 엄청난 주세죠. 이게 더 뭐보다 커요? 이게 종부세 세율보다 커요. 그러니까 별장을 과세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 여기서 또 뭐는 제외예요? 당연히 고율 분류과세는 토지 제외죠. 이유는 같습니다. 세율이 역시 얼마죠? 1000분의 40이라 뭐보다 커요? 이게 종부세 세율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그 별장과 고율 분류과세 이런 것들은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한 가지. 자, 두 번째는 뭐 주택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자, 요거 포함할까요? 안 포함할까요? 요거는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무슨 과세죠? 실질과세 원칙, 현황과세란 말 쓰죠. 용도에 관계없이 오피스텔이라는 건 주택이 아니고 상가입니다. 상가인데 뭘로 쓰죠? 주거용도로 쓴다. 대부분 요거 원룸처럼 쓴다는 얘기죠. 원룸으로. 그런 게 요것도 주택에 포함을 한다라고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합산 배제 주택이 있는데 요 얘기를 조금 먼저 할까요? 자, 기본 모양은 주택, 그 다음에 종합산 토지, 별도산 토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실제로 우리가 이제 기본 이론 과정에 들어가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 거, 주택 배제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A라는 사람이 지금 주택 가격이 얼마냐면 주택 가격이 10억입니다. 10억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추가로 뭐가 있냐면 아파트가 100억이 더 있습니다. 총 얼마죠 원래? 110억이죠. 110억인데 이거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배제했죠. 이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뭐냐면 이게 뭐냐면 미분양주택. 왜 뺄까요? 원래 종부세를 부과하는 물건이 뭐죠? 보유세죠. 보유세. 근데 보유의 목적이 뭐예요? 투기 목적이라는 얘기죠. 일종의 투자 목적이다. 근데 이거는 투자 목적입니까? 아니면 영업 목적입니까? 미분양주택 영업 목적이죠. 재고자산이잖아요. 재고자산. 그죠? 그래서 일단은 배제하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가지고 있는 이유가 팔려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목적이 뭐죠? 영업용 재고자산이죠. 두 번째는 요거를 임대하려고요. 세 번째는요. 종업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주택입니다. 자, 이것들을 배제하는 이유는요. 팔려고는 뭐가 돼요? 이거는 미분양주택입니다. 영업활동 재고이기 때문에 이거 팔 거죠. 그래서 요걸 당연히 제외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대용 주택, 요거는 임대주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정책적인 거예요. 자, 우리나라 지금 현실을 보면 사실은 가구당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집중돼 있죠. 없는 사람은 없고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어차피
한 집당 집 한 채는 다 돌아가니까 굳이 사지 말고 어떡하라는 얘기냐. 많이 가진 사람이 빌려줘가지고 임대를 통해서 집을 살아라 이거야. 그래서 임대업자를 갖다가 장려하고 혜택을 주면, 그죠? 그러면 이제 굳이 무주택자가 집을 살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식적으로 이거를 장려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에서 빼주고 있죠. 그 다음에 종업원의 복지 증진 목적은 하나는 뭐가 있냐면 기숙사입니다. 기숙사하고 사택. 자,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세 가지를 외우지 마시고, 왜 빼주느냐? 팔려고, 빌려주려고, 종업원을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거든요. 한 10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문제들은 여기서 나와요. 세 가지에서. 특히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이것까지는 다 기억이 돼요. 문제는 이게 좀 복잡해요. 이게 복잡한데 이거 나중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땅을 가지고 있다가 토지를 가지고 샀죠. 거기다가 나중에 집을 짓습니다. 건설하죠. 이 건설 임대주택. 그 다음에 있는 물건을 내가 그냥 삽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매입 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임대업자 입장에서는 어느 게 더 힘들겠습니까? 건설이 힘들어요? 매입이 힘들어요? 건설이 당연히 힘들죠. 땅 사가 지어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요거를 배제를 받을 때 배제 요건은 어느 게 더 어느 게 더 편해야 돼요? 건설이 편해야죠. 힘들게 취득했으니까. 그러면 매입은요? 좀 어려워야죠. 근데 죄송합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반대로 됐습니다. 자, 이거는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호수가 있는데 호수하고 임대 기간이 있습니다. 임대 기간. 건설하려면 호수를 2호 이상을 임대를 해야 돼요. 집이 한 채 임대하는 것은 배제해 주지 않겠다는 얘기죠. 종부세 배제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임대 기간은 길게 임대를 해야 됩니다. 5년 이상을 임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매입은 옛날에 이렇게 옛날에 이거보다 기간이 어떻게 해야 돼요? 호수가 많아야죠. 어려워야 되니까. 이거는 몇 년 이상? 몇 호 이상? 5 이상. 임대 기간은 이거보다 길어야죠. 매입해서 임대하는 게 쉬우니까 배제 요건을 까다롭게 한 겁니다. 이건 몇 년 이상? 10년 이상 이라고 옛날에 했습니다. 옛날에 했는데, 그죠? 이게 정상인데 이거는 외울 때 편해요. 이해가 되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바꿨냐면 이거를 1호 이상 5년 이상으로 했습니다. 그럼 제가 설명한 취지하고 거꾸로 됐습니다. 거꾸로 돼버렸어요. 그럼 원래 이거는 어디에 취지가 있는 거냐면은 종부세에서 취지가 있는 겁니다. 종부세 취지. 근데 이렇게 바뀐 거는 이유가 뭘까요? 이 매입이 뭘 매입하라는 거냐면요.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특히 MB 정권 들어가지고 그 임대주택에 대한 그 문제가 아니고 그 주택 신축 판매업자가 소위 재고가 남아가지고요. 미분양이 자꾸 뜨니까 특히 비수도권에서 주택 신축 판매업자가 죽게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분양 해소 목적으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사가지고 임대하면 배제를 쉽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호수가 오히려 건설보다 더 줄어도 되죠. 정책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법이 다른 거에 의해서 변하면 우리가 이해를 통해서 기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럼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요건 따로 메모해 놓고 외울 수밖에 없어요. 취지는 미분양주택 해소 목적으로 매입 임대주택을 조건을 까다롭지 않게 해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외울 거 없고요. 어차피 시험은 호수하고 연수거든요. 호수하고 연수. 근데 호수가 많지 않아도 된다. 이건 어때? 옛날에 5호. 힘들죠. 여러분 있는 주택을 사서 임대주택 하려면은 5채 이상을 샀어야 됩니다. 여러분 상당히 돈이 많아야 돼요. 주택을 5채 이상 사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미분양 해소만 해주면 고마우니까 그냥 한 채만 사가지고 임대를 해도 5년 이상만 임대하면 된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개념이.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자, 그 얘기가 우리 교재에 있는 그 밑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합산배제주택. 자, 이것들을 주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뭐 임대주택 또는 등등등. 그 다음에 조합원의 주거의 경우에 기숙사, 456주택, 미분양주택, 어린이집 등등등. 자, 당장은 뭐 그거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과세물건이 주택하고 종합선 토지하고 별다른 토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요. 이 구조를 한번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해를 먼저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A라는 사람이 지금 주택에 대한 공시 가격을 다 더해봤습니다. 이게 얼마냐면요, 10억입니다. 그럼 이 공시 가격은 어디 걸 다 더한 거죠? 이거를 전국에 있는 주택 가격을 다 더한 겁니다. A씨의 인별로 합산 과세죠. 10억인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과세 방법을 옛날에 법을 만들 때 어떻게 했냐면요, 여기는 기준 금액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기준 금액. 자, 기준 금액이 얼마입니까? 주택은 6억입니다. 그 다음에 초과액이 나오죠. 초과액은 얼마입니까? 4억이죠. 자, 종부세는 간단해요. 초과액 곱하기 세율이에요. 구조가 생각보다 간단해요. 자, 근데 지금 법을 만들 때 뭐라고 됐냐면 요 기준 금액은 요거는 일반 과세하겠다 그랬습니다. 일반 과세하겠다. 그 다음에 초과액은 요거는 중과세하겠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요 일반 과세한다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은 여기는 재산세를 과세하는데요. 재산세를 과세하는 게 재산세 만 과세합니다. 재산세 만. 그 다음에 여기는 뭘 과세할까요? 여기는 종합부동산세 만, 중요한 건 요겁니다. 종부세만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자, 중과세 할 때는 10억을 전부 중과세하는 방식이 있고요. 종부세처럼 일정한 기준 금액을 초과할 때 초과액만 중과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종부세는 초과액만 중과세라고 있어요. 요거 개념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전부가 아니라.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은 과다 보유한 자도 기준 금액까지는 세금을 과다하게 내지 않고 일반 과세를 끝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걸 보장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됐냐면 종부세 만 과세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재산세 만 과세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종부세를 그랬으면 어떻게 를 그랬으면 공부가 쉬워집니다. 자, 왜냐하면 자, 여러분 지금 종부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표준은 얼마냐? 과세 표준은 초과액이 얼마입니까? 4억 원이죠. 일단은 초과액을 먼저 구해야 되겠네. 초과액은 얼마입니까? 10억 원 마이너스 6억입니다. 해서 얼마죠? 4억 원. 여러분 보고 10억에 대한 금액을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누가 정합니까? 지자체가 정하죠. 근데 지금 세금은 국세죠. 지자체가 구해가지고 이 내용들을 취합해서 국세청으로 보내줍니다. 사실 국세청 직원은 할 일이 없습니다. 자료가 다 어디서 오니까? 지자체에서 오니까. 그럼 이 자료 금액 10억에 대한 금액을 이미 결정이 된 겁니다. 전산으로. 이건 고민의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도 고민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10억을 가지고 기준 금액은 정해진 거 아니에요? 빼면 단순한 금액 초과액 다 나오죠? 계산기만 있으면 여러분도 다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과편 초과액은 얼마예요? 초과액은 4억.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초등학생도 합니다 이거. 빼기 6억이니까 초과액 4억입니다. 초과액 나왔죠? 곱하기 뭐라 하냐면 곱하기 공정 비상가액 비율. 자, 여러분 요거 다 아시죠? 여기까지. 이거는 뭐 책 안 봐도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냐면요, 80%입니다. 그러면 4832 3억 2천만원. 요걸 뭐라고 할까요? 요거를요, 과세 표준. 뭐 어려워요? 4억 곱하기 80%한 거네요. 초과액 곱하기 80%에서 과세표이다. 요까지 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다 뭐라 하면 돼요? 과세표는 뭘 곱해주죠? 여기다 세율. 그렇죠. 이거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럼 원래는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하면 나오는 걸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그래요? 산출 세액. 자, 여러분들은 이제 거의 뭐 한 달 만에 산출세액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단계까지 이제 반복이 됐죠. 자,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는 세법들은 제가 항상 세트라고 그랬어요, 이게. 근데 여기 예외가 하나가 생깁니다. 여기에. 요거는 산출세액 시접 안 나오고 뭐가 나오냐면요,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종합 부동산 세액 요렇게 하나를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종부세만 부과하기로 했죠? 종부세만. 근데 문제는 여기에 요 3억 2천만 원에는 이거는 7월과 9월에 뭘 부과했어요? 재산세를 이미 부과가 끝나버렸습니다. 그죠?
끝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제가 뭐냐면 종부세 과세 기간은 12월 달입니다. 자, 종부세 과세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예요. 근데 재산세는 지금 언제 부과했죠? 7월과 9월에 부과해 버렸어요. 그럼 원래대로 하자면 재산세만 물려야 되니까, 그 종부세 물려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재산세는 안 물려야 되겠죠. 7월과 9월에. 근데 방법이 없어요. 안 물릴 방법이 없어요. 왜? 이 사람은 물건이 저 10억이 어디냐면 1억, 2억, 5천만 원, 뭐 500만 원 등등등 해가지고 다 더하니까 이게 얼마죠? 이게 10억인데 이거는 종로구, 이거는 광주, 이거는 대구, 이거는 인천, 이렇게 해서 각 지역별로 더한 게 10억입니다. 그러면 이 3억 2천을 어디서 빼줄까요? 순서 정할까요? 비싼 동네부터? 땅값 비싼 동네부터? 아니면 마음대로 그냥 찍을까요? 힘들죠? 어떤 지역에서 돈을 안 받을 건지 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초과액 기준이 초과액 개념. 10억 중에 초과액이니까 이거 물건지 이 물건지 이 물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부과하는 것은 그냥 내비두자라는 얘기죠. 이거 그렇다고 돌아가면서 빼자. 쌈납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면 일단 부과를 시켰습니다. 부과를 시켰다는 얘기죠. 기부과 끝나버렸습니다. 내비두면 종부세가 물리는 게 아니라 이중과세가 돼버립니다. 그럼 방법은 뭘까요? 종부세액에서 이 중에 이걸 이미 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빼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빼줍니다. 빼줘야 뭐를요? 재산세액을 빼줍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공제할 재산세. 우리끼리는 뭐라고? 우리끼리는 뭐라 하냐면 우리끼리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에 어떻게 부과해? 뭐가 됐죠? 부과된 뭐를 빼줘요? 재산세를 빼줘야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요 만 때문에 그래. 만이 아니라 종부세를 그랬으면요, 이거 빼줄 필요 없어요. 간단하죠? 종부세 산수가 돼버려요. 그러면요. 근데 이거 만 그래서 어떡합니까? 공제할 재산세액을 빼준다. 그럼 목적이 뭐가 됩니까? 목적이 뭐가 돼요? 이중과세를 방지할 목적인 겁니다. 그죠? 그러면 종부세는 이중과세 하는 조세도 아니다.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를 하시면 얘기 끝나요. 그래서 원래 아까 세대별 합산에 대한 위헌 판정 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뭐 알아는 게 오늘 종부세가 위헌 판정 받았다 그러는데 그것은 종부세 자체가 아니고 이중과세 방지에 대한 것은 위헌 판정 안 받았어요. 기각됐어요. 기각. 이중과세 아니라고 판정이 났습니다. 헌법소원에서. 대신 세대별 합산만 위헌 판정 받은 거예요. 일단은 요거를 공제한다는 거. 그러면 구조가 어때요? 굉장히 쉽지요. 그죠?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요거를 뭐라고 그러죠? 요거 초과액 곱하기 뭐예요? 곱하기 세율, 이런 구조예요. 초과액 곱하기 세율 구조입니다. 다만 어떻게 한다고요? 공제할 재산세액을 빼준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산출세액이 나중에 나옵니다. 왜냐? 이게 총부담화세액이 아니잖아요. 이걸 빼고 나중에 뭐가 나와요? 산출세액이 다음에 나온다. 이렇게 나와요. 요거 여러분 요 구조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보실 필요 없고 요 구조 있죠. 요거 보자. 간단하게 요거를 한번 구조만 여러분 돌아가셔가지고 차분하게 한번 따져보십시오. 내용은 간단해요. 초과액 곱하기 세율 빼기 공제할 재산세, 이렇게 이런 구조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일단 내용들을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한숨 들으시죠? 그렇게 별로 이렇게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이제 암기를 계속 부담을 가진 것 같아요.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걸 다 어떻게 외워요? 제가 강의하면서 몇 번을 고려해가지고 만드는 그런 내용인데 단번에 보고 오늘 보자마자 이 자리에서 안 헤어진다고 한숨 쉬기 시작하면 여러분 공법은 어떻게 공부합니까? 학개론은 어떻게 해요? 그 복잡한 것들을. 그죠? 사람이 이상해요. 학개론, 민계공은 열심히 공부하고 어려워도 다 하는데 세법은 조금만 어려워도 한숨 팍팍 쉬고 이걸 어떻게 외우지? 이걸 왜 이해를 해야 되지? 이렇게 아주 그냥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세법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학개론만 이해하지 말고. 그렇지 않아요? 뭐 세법은 이해도 안 하려고 그러고
외우려고도 안 하고 이해해주는 문제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보겠습니다. 자, 토지는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 중에서 별답상대 토지와 종합상대 토지를 말한다. 당연히 뭐는 포함되지 않습니까? 분리과세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당연히 고유분리과세 토지도 포함하지 않는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308페이지. 자,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는 여러분, 납세 의무자는 뭐 시험에서 큰 의미가 없어요. 납세 의무자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 뭐냐면 언제 현재 소유자죠? 6월 1일 현재 소유자입니다. 소유자로서 자, 주택은 주택 또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기준 금액을 어떻게 해요? 기준 금액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택 또는 종합합산 토지 별도의 토지의 소유자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뭐 시험 문제에서 문제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데 종부세는 뭐가 붙습니까? 기준금액을 초과해야만 과세를 하죠. 그러니까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소유자. 그러니까 기준금액 미만자는 이하자는 종부세를 부과할 납부할 의무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재에 복잡하게 써놨는데요. 가로 1번만 보겠습니다. 과세 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라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의 공시가에 합산한 금액이 결국 기준 금액이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6억이라는 얘기죠.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자, 이런 조문들은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법조문의 내용들을 그대로 옮겨줍니다. 말로 바꾸는 게 아니고요. 법률 규정 있죠.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는 제 설명으로 이해를 하시는데 그 조문을 읽어서 익숙하게 하는 여러분이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용은 아는데 문제 풀다가 시간이 오래 걸려요. 맞추긴 맞춰요. 맞추긴 맞추는데 여러분 1분에 한 문제 맞춰야죠. 풀어야죠. 근데 읽다 보니 3분 30초가 걸렸어요. 쉬운 문제인데 지문이. 결국은 책을 보는 이유는 뭐죠? 지문을 빨리빨리 읽어서 이게 이거구나 라는 과정입니다. 익숙해지는 과정이에요. 이해를 하시고 쫓아 읽으시면 됩니다. 결론은 어때요? 1번이나 2번이나 간단하죠? 자, 토지는요. 종합합산과세 토지 기준금액이 얼마입니까? 5억이죠? 6월 1일 현재 종합합산 토지로서 5억을 초과하여 소유한 자는 종합합산 토지에 종부세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6월 1일 현재 별답상 토지로서 80억을 초과하여 부여하는 자는 종합부동산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기준 금액이 나왔는데 이거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암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6호 80. 6호 얼마죠? 6호 30이죠? 기억됩니다. 기억납니다. 6호 얼마라고요? 80. 믿으시라니까요. 여러분 법원에서 1심, 2심 올라가는 걸 뭐라? 2심 올라가는 거를 항고요? 헷갈리죠? 제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옛날에 이렇게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이렇게 기억하라고 알려줘서 항상 속으로 기억을 해라. 그래서 저는 이거 절대 안 헷갈리는데 단 시간이 좀 걸려요. 항상 소고. 그 대법원은 가는 게 뭐죠? 상고, 항소. 이거는 2심, 이거는 대법원 이렇게요. 항상 소고. 무식한 방법인데 지금도 기억을 해요. 그죠? 6호 얼마라고요? 80. 6호 80. 기억나면 됩니다. 네, 6호 80이에요. 왜냐면 근데 이게 옛날에 40이었어요. 그래서 옛날도 아닙니다. 얼마 전에 6호 40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붙었잖아요. 붙고 이제 그만뒀고 이런 바뀌었으니까 그때 6호 40, 지금은 6호 80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 그 회계사 선배 회계사가 번호가 418번이에요. 418번인데 저는 2000번대고. 근데 그분이 옛날에 그 회계사 연수를 가는데 대출을 시켰습니다. 저한테 꼬박 제가 미치니까 한참 미치니까 소액회사 가가지고 대출 좀 하고 와 그러더라고요. 번호를 물은데요. 그랬더니 아이 금방 기억해.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418번인데 4.19 전날이래요. 지금도 기억하잖아요. 4.18 그죠? 암기라는 거는 뭐든지 갖다 붙이면 돼요. 6.5, 80 기억 안 날 것 같아요?
난다니까요. 억지지만 항상 소고 기억해요 지금 제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항고 상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속으로 판단합니다. 이게 맞나 틀리나. 틀렸네. 아까 했잖아요. 항고라고. 틀렸다. 상소문 이거 아니에요. 항소 상고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대부분 상소란 말 많이 쓰거든요. 저 딱 보면 판단 2초 걸려요. 딱 나옵니다. 무식한 것도 가끔씩은 기억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기본적으로 나와요.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이 종부세가 가장 높은 게 기준 금액은 일단 기본이다. 근데 이것만 나오진 않고 납세 의무자 섞여서 나오고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종합상가세한 토지는 6월 1일 현재 6억 원을 초과하는 자로 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납세 의무자 얘기를 했는데 금액이 틀렸죠. 이런 식으로 섞어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그 순서도 중요합니다. 주택이 먼저 나오고 토지는 뒤에 나와 이렇게요. 주택, 종합합산, 별도합산 이렇게요. 그럼 일단은 가장 불량한 물건이 뭘까요? 종합상가세 토지예요. 가장 좋은 토지가 뭡니까? 별도합상가세 토지예요. 영업용 건축물 토지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얘기가 좀 쉬워집니다. 6호, 8시. 우리끼리 강의하다가 6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8시. 6호 30 그러면 강의 안 들으신 분이에요. 복습을 안 했거나. 자, 그러면 납세 의무자 얘기는 다 정리가 다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지금 여기서 얘기를 중에 참고로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지금 건축물은 포함합니까? 안 합니까? 건축물 포함? 안 합니다. 요거 별표입니다. 건축물은 가끔씩 시험 문제가 너무 뻔한 얘기인데요. 건축물은 과세한다는 얘기를 쓱 중간에 이렇게 껴놓습니다. 문제.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린데 우리 머릿속은 부동산이 다 한 세트로 엮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물도 종부세 과세하는 줄 알아요. 건축물은 과세하지 않는다. 요거 따로 메모해 놓으세요. 요거는 별표입니다. 별표. 자, 문제를 틀리는데 이런 거 틀리면 굉장히 허탈하죠. 집에 와서 잠이 안 와요. 근데 문제는 틀린지를 몰라요. 틀린지는 모르고 내가 지금 맞춰보기 전까지 다 맞은 줄 알아요. 밥 먹을 때까지 좋아요. 밥 먹을 때 내가 다 맞았어요. 틀린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답 맞춰다 보니까 아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체하죠. 체해가지고 다음 시간 강의 시험에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틀리시면 안 돼요. 별거 아닌데. 건축물은 포함하지 않는다. 별장도 포함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기 고일불량의 토지도 과세하지 않는다. 요 두 개는 세율이 높기 때문이고요. 이건 대상이 자체가 아예 아니죠. 주택하고 토지니까.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4절에 있는 과세표준 및 세율은 이미 우리가 다 설명을 다 드렸어요. 어디도 드렸냐면 여기서 다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얘기들 한번 말로 한번 쫓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택을 보겠습니다. 주택의 종부세 과세표준은 납세 의무자별로 주택 공시가 합산한 금액에서 괄호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괄호 궁에서 기준금액 얼마를 뺐습니까? 6억 원을 뺐으니까 초과액이 나오겠죠? 여기다가 곱하기 뭘 한다고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는데 종부세 과세표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전부 다 이게 동일합니다. 여러분 요거 왜 곱하는지 이해되시죠? 과표가 2005년도에 많이 올랐죠, 부동산 가격이? 재산세 설명드렸습니다. 토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한꺼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걸 완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곱하기 공정시장가의 일보다 작은 비율을 곱해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재산세 곱하듯이 종부세도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곱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단지 율이 재산세는 70 내지 60%고 종부세는 80% 단일율이고 이런 구조예요. 그럼 이거는 없다고 친다면 초과액 과표가 되죠. 이 얘기는 간단해지는 겁니다. 사실은 모양이. 자, 그러면 이제 공정시장가액 곱하면 뭐가 나오죠? 과세 표준 금액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과세 표준 금액이 이게 0보다 작으면 이때는 0으로 본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당연한 얘기거든요. 그죠? 이게 얼마냐면은요. 이게 5억입니다. 예를 들어서 5억에서 초과액 빼면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1억. 마이너스 1억 곱하기 80% 하면 마이너스 8천만 원이죠. 그럼 돌려줘야죠.
마이너스니까 당연히 이거는 과세표는 얼마를 최저로 해요? 0을 최저로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말을 의미하는 바를 외우면 힘들어요? 당연한 얘기인데, 그렇지만 시험 목적상 요거 아셔야 돼요. 0보다 작으면 뭘로 본다? 0으로 본다. 즉 마이너스 나는 거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시험 보면 이제 별거 아닌 것도 많이 틀려요. 그죠? 그리고 시간을 많이 걸려요. 0보다 작으면 당연히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돌려줘야죠. 그죠? 그래서 일단 요거는 어떻게 된다? 과세표준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뜻입니다. 자, 그래서 주택의 과세표준은 우리 담보 써놨는데요. 공시가합산액 빼기 6억 원. 여기는 얼마였습니까? 10억 원이죠. 빼기 6억 원. 그죠? 곱하기 공정시장가의 비율 하면 과세표준이 된다. 자, 일단 여러분들은 요거만 이해하시면 종부세에 대한 구조 이해는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이해할 게 없어요. 단 이게 주택인데요. 지금 주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 중에서 1세대 1주택의 경우는 조금 내용이 달라집니다. 자, 여기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